안녕하세요. 3년 전에 아버지가 5억 원의 아파트를 사면서 아버지 명의로 약 2억 원의 대출을 받았습니다. 제가 아버지 통장으로 대출 원금의 이자를 보내드리면 아버지 통장에서 원리금이 상환되는 식으로 사실상 제가 대신 빚을 갚았는데요. 2달 전에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고 아파트 명의는 어머니로 이전한 후 대출을 승계하셨고 현재도 제가 원리금을 갚고 있습니다. 추후에 아파트를 제가 상속받는다면 대납한 금액과 앞으로도 대납할 금액에 대해서 상속세를 면제받을 수 있을까요? 그러셨어요? 그러니까 이거 정리해보면 대출은 아버지 명의로 받았는데 네. 갚는 건 이제 아드님께서 그렇죠. 하신 거잖아요. 네. 이게 아버지 통장에서 빠져나가긴 했지만 미리미리 이제 대출금에다가 이자까지 보낸 거니까요. 명의는 부모님 명의지만 사실은 내가 산 거네. 그러니까 대출금도 갚고 뭐 이랬으니까 이거는 그렇죠. 당연히 좀 공제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? 아, 이게 우리가 증빙을 하면 불가능해야 할 것 같지는 않은데 네. 문제가 있습니다. 이걸 증빙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어머님이, 아버님이 증여세를 낼 수도 있어요. 아, 자식한테 증여를 받았다? 그렇습니다. 이상하네요. 그러니까 아들이 네. 이렇게 대출금으로 이렇게 갚는다는 그 내역도 분명히 네. 증빙이 될 텐데도 그렇죠. 그런가요? 네. 그렇게 증빙을 하면은 오케이, 국세청에서 상속받을 때 그건 인정해 줄 거예요. 하지만 과세관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조금 다른 게 그러면 부모님은 자녀의 돈을 증여받아서 이걸로 대출금 갚은 거네? 결국은 자녀 덕에 부모님의 빚이 줄어들었네? 그러면 부모님이 증여세를 내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. 네. 그래서 대출금을 갚아드린 건 부모님이 증여세를 따로 내고 나중에 상속받을 때는 그만큼 뭐 차감받을 수는 있겠지만 뭐가 더 큰지는 좀 따져보셔야 되는 겁니다. 아니 근데 내가 어차피 물려받을 집이었잖아요. 미래의 내 집. 내 집이었는데. 정말 답답한. 그렇죠. 사실 부모님이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어도 네. 이건 나중에 네 집이다. 그러니까 빚을 갚는 것도 뭐 그렇게 부담스러워하지 말아라라고 했다고 하더라도 이런 약속을 한 근거가 사실 안 남아 있잖아요. 그 주택에다가 나중에 이 소유권은 자녀가 이전을 받기로 한다. 이렇게 뭐 등기부등본에 가등기를 한다거나 아니면 이제 누가 봐도 명확히 이걸 입증할 수 있는 뭐 계약서를 쓴다거나 그런 전제로 빚을 갚아준 거라면은 모르겠는데 그런 게 전혀 안 남아 있다라고 한다면 과세관청 입장에서 봤을 땐 그냥 부모님 빚을 대신 갚아준 걸로밖에 안 보는 겁니다. 사실 이걸 집을 나중에 처분해서 그게 이 집을 물려주기로 했는데 처분해서 다른 재산으로 바뀌었다라고 한다면 그건 또 증빙이 더 애매하잖아요. 아니 그러면 어머니는 증여세를 내야 되는 거고 그렇죠. 아들은 상속세를 내야 되는 거고? 맞습니다. 뭐 아니, 증여세를 내게 이상하지 되면 않아요? 아들이 다 갚았는데. 그렇죠. 이게 좀 이상하고 이거 너무 융통성 없다 그래, 예.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 이거 굳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. 그래요. 과거에 했던 거는. 그래서 대신 이제 앞으로도 계속 대출금을 갚아주신다고 하셨으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좀 세금 부담을 덜 수 있는 방법을 좀 알려드릴게요. 네. 지금 만약에 그렇게 대출금 대신 갚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이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일단 3년 전에 5억 원짜리 주택을 구매하셨다고 하셨으니까 현재 가격을 확인해 보셔야 되는데 이것도 이제 만약에 5억 원 이하라고 한다면 앞서 이제 일괄 공제 때문에 상속세는 내지는 않으시겠죠. 그런데 초과하게 된다면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셔야 됩니다. 근데 증여세를 줄이려면 계속 이제 대출금을 갚아드리면서 증여세를 줄이려면 어머님 명의로 차용증을 좀 쓰셔가지고 어머님이 돈을 빌렸다. 그래서 대출 원리금만큼 이제 어머니가 돈을 빌려간 후에 나중에 갚는 형식으로 요걸 이제 근거를 남겨두시는 게 좋고 다만 차용증만 썼다고 해가지고 인정받는 게 아니에요. 이 기존에 이제 법원 사례를 보면은 판례를 보면 증여세 회피를 위해서 차용증을 그냥 형식적으로 쓰는 거 이건 무효다라고 하는 판례들이 많이 있거든요. 그래서 실질적인 돈을 빌려가는 형태 이런 형태의 차용증을 좀 써두셔야 됩니다. 네. 근데 어머님께서 소득이 없으시다면 이게 갚을 수가 없잖아요. 그렇죠. 그러니까 다달이 갚았던 내역도 물론 남아 있어야 될 것 같아요. 네네. 이제 정확한 지적이신데 그거예요. 어머니가 소득이 없는데 차용증 쓰는 게 무슨 소용이 있냐. 그렇죠. 이거 그냥 증여세 회피 위해서 형식적으로 쓰는 거다.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. 그래서 이 차용증을 쓰신다면 현금으로 갚는 게 아니라 나중에 이 집을 처분해서 갚는다. 1년 후에 이 집을 팔아서 갚는다라는 단서를 남겨놓는데 1년이 될 때마다 차용증을 새로 쓰시는 겁니다. 그런 식으로 이제 집을 팔아서 갚겠다 해서 차용증을 새로 쓰시면 언젠간 집을 처분하셔서 그걸 갚으셔도 되는 거고 아니면 상속이 됐을 때 그때 이제 물려받으면서 그걸 차감하면 되는 겁니다. 차용증 외에는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? 사실상 앞서 말씀드린 차용증 말고는 이제 부모님하고 동거하게 됐을 때 이럴 때는 이제 이 상속공제를 받을 수가 있어요. 다만 이게 굉장히 까다로운 조건이 붙습니다. 무슨 조건이냐면 부모님을 모시고 그 집에서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10년 이상 연속적으로 같이 거주를 해야 돼요. 이게 동거주택 상속공제라는 제도인데 다만 여기에서 이제 돌아가시는 분이 사망 전 10년 이상
1세대 1주택이어야 되고요. 네. 거기에 같이 살면서 같은 세대를 구성하면서 이제 물려받는 분도 무주택이거나 아니면 그 집을 같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어야 된다는 까다로운 조건이 붙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해당이 되시는지 좀 따져보셔야 됩니다.